자, 그리고 부가가치를 신고했는데 사실 뭐 이런 게 많죠. 아까 말씀대로 세무사에 물어도 세무사에 물어 A라는 세무서는 이게 포괄이 된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애매하다고 그러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1번, 2번 사례 6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 교환 보시고 천천히 따져보세요. 따져봐서 이해가 안 되면 또 마찬가지로 보시고 하나 설명드리면 또 거의 1시간 갑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자, 중개 사고 가장 많이 나는 케이스. 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포괄이니까 부가세 서로 안 주고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매도인은 세금 계산서 안 받았으니까 발행 안 했겠죠. 당연히 부가세 납부 안 했겠죠. 근데 예를 들어 이게 공실상가였던 거예요. 공실상가를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중개사분이 자신 있게 포괄 양도 양수라고 돈 안 받은 거예요. 부가세를. 딱 나중에 보니까 서면에서 공실상가는 아닌데 왜 이걸 이렇게 했지?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매도인한테 부가세 얼마 내라고 딱 날아갈 거 아니에요. 사고죠. 그럴 때 자, 매수인은 부가세 준 곳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게 없겠죠. 그렇죠? 자, 매수인은 불이익이 없어야 돼. 또 주지도 않겠죠. 아까 말씀드린 매도인이 문제인 거예요. 자, 양도자, 매도인 할게요. 매도자가 부가세 납부를 해야 돼요. 지금 날라오면 못 받았고 자기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매가에 빠지겠죠.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안 했겠죠. 이건 미가세이죠. 계산서 발행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가산세 붙어요. 또 신고 불성시 가산세 붙어요. 또 신고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도 못 했겠죠. 세트예요.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매기지, 신고 불성시 가산세 날라오지, 납부 불성시 가산세 날라오지. 이 종합 멀티로 매도인이 맞는 거예요. 그럼 뽕 맞으면 누구한테 와요? 중개사한테 온다니까요. 그래서 포괄 양도 양수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자신 있게 하지 마시고, 지금 사례 지금 6가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 가르쳐 드리면 우리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라는 게 있어요. 20억이고 부가세가 5천이다. 그럼 5천을 매도를 주는 게 아니고 매수인이 세무서에 부가세 대리납부를 하는 거예요. 왜 언제 하냐 읽어보시면 되는데, 언제 하냐면 아까처럼 이 매매 계약이 포괄 양도 양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되게 애매해. 애매할 때는 그냥 대리납부 제도 해가지고 세무서에 전화해서 제가 부가세 대리납부 할 겁니다. 우리 공탁 개념 똑같아요. 매도자를 안 주고 매수자가 세무서에 부가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런 불이익 같은 거 있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 3번 보면 대리납부가 나오거든요. 3번과 사례 6번 보면 대리납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아, 이럴 때 애매할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좀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 정도는 4개는 아셔야 돼요. 자, 포괄 양도 양수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 다 치르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는 거예요. 왜? 일반 할 때 포괄 양도 양수 계약하기로 하고 진행을 했어요. 근데 진행 안 할 때 그럼 매도한테 손 피해가 가는지, 이 부분은 피해가 안 갑니다. 왜? 계약서상에 포괄 양도 양수한다고 매수인과 서로 약속한 부분이죠. 근데 일방적으로 매수인이 약속을 불이행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세무사의 직권으로 매도인 사업자 등록을 일반으로 내버립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피해를 안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신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 받았네요. 잔금 다 쳤어요. 그럼 이건 부동산, 우리 임대사업자가 일반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낸 거잖아요. 비주거용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인데 월세 받으러 낸 거죠. 근데 잔금 치고 나서 본인이 부동산 임대업보다 본인이 직접 이발소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발소를. 이럴 때 환급받은 부가세는 어떻게 되는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결론은 어쨌든 부동산 임대사업자도 일반 가세사업자죠. 마찬가지로 이발소를 하든 식당을 하든 치킨집 하든 호프집을 상관없이 그 사업자 등록을 일반 가세자로 내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간이가세 내면 이제 토에 환입된다는 개념인데요. 똑같이 일반 과세자, 세금 유형, 아까 세금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일반 가세자로 내게 되면 토하는 게 없다. 자, 세 번째, 이건 별표 치시고 알아두시고 가장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에요. 부동산 사장님들, 임대업 하신 사장님들, 매도 상가 고수들도 많이 모르시는데 지금 환급받은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10년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무서 따지면 6개월을 1가세 기간을 보기 때문에 10년간, 다시 말하면 20가세 기간 동안 환급받은 부가세, 아까 일반 가세 사업자를 유지해야지 환입이 안 돼요. 토한다고 그러죠. 환입이 안 돼요. 만약에 3년 하다가 7년 차에 뭐 폐업한다든가 뭐 면세된다 이러면 7년치의 잔존 가치에 대한 부가세를 토해야 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사업자 등록증을 폐업, 말소한 경우와 일반 가세였다가 내가 면세로 되는 딱 두 가지. 말소, 면세, 이 두 가지만 잔존 기간에 대한 부가세 환입이 있지 나머지는 없어요. 통상 상가 매매 계약하면 내가 상가 산지 3년 됐고 부가세 환급 다 받았어요. 그럼 7년 남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함정 때문에. 7년 남았어. 7년 동안 남은 거를 부가세 환급한다고 생각해요. 환입한다고. 상관없어요. 매매 계약은 어쨌든 아까 했다시피 건물분의 10%에 대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포괄이면 안 받더라도 어쨌든 매매일 때는 이 부가세 토하는 개념과 전혀 무관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가죠. 업무용 오피스텔 똑같아요. 업무용 오피스텔도 사고서 부가세 환급 받잖아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매매일 때는 부가세 환입 부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중개사님들이 가장 혼동스러워하고 이 상가 사신 분들, 오피스텔 업무용 사신 분들이 꼭 팔려고 전화할 때 그래요. 오피스 한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팔게 되면 7년치 부가세 토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요. 절대 아닙니다. 매매는 왜 이런 말 나오냐면 상가 매매하게 되면 매도인은 사업자 등록증 폐업하게 돼 말소하게 되죠. 이 말소 개념이잖아요. 근데 매매는 말소가 매매 뒤에 일어난 사후 개념으로 와요. 사전이 아니고 사후 개념. 매매에 동반되는 말소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매매는 순수하게 그냥 부가세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마 대부분 틀리게 알고 계세요. 매매도 부가세 남은 잔존가치 준다고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세는 우리 부가세에서 이제 취득세 개념은 상가 살 때 아까 20억이 부가세가 만 1억이다 그러면 21억이 가세 표준이 아니고 20억이 가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20억에 대한 4.6% 내는 개념입니다. 상가 부가세만 사실은 강의 깊게 들어가서 하게 되면 거의 3시간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기본적인 데드라인만 쭉 설명드렸으니까 PDF 제가 자세히 올려드릴 테니까 PDF에 있는 쭉 다 읽어보시고 직접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해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건 학습 공지창에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총 5주차에 걸쳐서 이제 처음에 상가 상인법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가 중개 실무 이제 물건 작업부터 해서 계약 소개 다 그 단계 거쳤고, 그다음에 상가 관련법 중개 하자를 안 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친 거예요. 사실은 하나하나 깊게 들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정도만 우리 중개사님들이 알아두셔도 이런 중개할 때 이런 게 있었지 이 정도만 아시고 조심한다 하면 결코 중개하자 내 가지고 협회에 전화하고 막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자신이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잘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들으셔도 됩니다. 시간 많잖아요. 한 번 더 들으셔서 반복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되게 많은 내용을 사실 가르쳐 드린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천입니다. 실천. 그래서 우리 중개 사무실에서 오늘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한 가지라도 바로 실천하는 개념으로 하시고, 반드시 DM 작업, 손수막 작업은 반드시 하시라고 말씀드려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